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다 받으셨죠? 문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드리는 게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금융 파트 저번에는 이제 조금 약간 나오는 걸 많이 했고, 오늘은 일단 개발하고 이쪽 파트는 이렇게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를 약간 쉽게 좀 출제를 했어요. 해가지고 간편까지 했으니까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은, 부동산 이용 파트로 갈게요. 그래서 162페이지로 갑니다. 162 들어갈게요. 자, 162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이용 및 개발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용 파트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개발에다가 발표를 쳐보세요. 개발이 거의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떠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자, 일단은 제목이 집약적 토지용과 주방적 토지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집약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이용 파트는 거의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만 보시는데, 토지용 집약도를 한번 볼게요. 자,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것은, 자, 우리가 단위당 토지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에요. 그럼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죠. 그죠? 토지는 자연적인 물에서 인간의 힘을 가해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죠. 그러면 집약도가 높다는 거는 집약적이죠. 그죠? 낮다는 건 조망적인데, 자, 우리가 이 직가를 이렇게 그려봐요. 도시대를 한번 그려본다면, 도심하고 외곽이 토지가 똑같다 그러면은 안쪽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그러면 토지를 줄이고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죠. 그럼 집약도를 높인다 그러죠. 그럼 주방적,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근데 외곽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집가 이렇게 되면서 외곽은 농사를 짓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이 저층화되면서 집약도가 높다, 낮다. 그럼 집약적, 조방적 이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전에 나오고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똔똔이. 손익분기점은 순수익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총수익과 총비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 들어서 우리가 나갔던 비용하고 내가 분양해서 들어온 투입하고 똑같다면은, 자, 어떻게 돼요? 이 같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순수익이 제로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순수익이 제로면서 손익분기점을 맞춘 거죠. 그럼 요거를 조방한계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조방한계. 그러니까 겨우 생산비만 올릴 수 있는 정도로만 딱 맞춘 거죠.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부페를 가졌어요. 그 부페가 입장이 3만 원이 이제 부페라고 한다면, 접시를 몇 섭씨를 먹어야 여기 손익분기점 맞추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몇 접시? 어, 6개? 6개 너무 많다. 3개만 할게 그냥. 그럼 3개면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한 접시만 먹었어. 그냥이야 나한테 손실이 와. 손실이 오죠. 3만 원만큼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손익분기점이 딱 세 접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마찬가지로 이 5그릇 먹어야 손익분기점인데 내가 2그릇 먹었어. 그러면 그냥이야 나한테 손실이 와. 그럼 이걸 넘게 되면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3접시 먹어 더 먹을 수도 있어. 그럼 한 20그릇 먹었어. 그냥이야 병원에 실려가. 그럼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도 그냥입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10층까지만 딱 지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를 따라서 집약한계, 집약한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약한계는 뭐냐면, 이게 손익분기점이면 이윤극대화점이에요. 이윤극대화점. 자, 우리가 한계라는 게 나와요. 한계. 한계는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층 한 층 올렸을 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나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럼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갖고 증축을 했는데 그냥이야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얘가 똑같아졌어요. 이걸 무슨 한계라 한다? 왜냐면 더 넘기게 되면은 비용이 더 커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윤이 감소하죠. 혼신은 안 오는데. 그래서 무슨 극대화점이에요? 이윤 극대화점. 그럼 여기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죠. 여기가 하한선, 상한선, 여기가 하한선, 여기서 채용하자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0년 전에 뜨고 안 뜨기 때문에 지금 조방한계가 나오면 뭐와 뭐가 같아요? 총수익과 총비용. 집약한계는 뭐와 뭐가 같아요? 한계수익과 한계비용.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위험한 야매. 어, 여러분 조를 총이라고 하죠. 투자론에서. 따라서 조총. 그럼 조방한계 나오면 총수익 찍으셔야 돼요. 그 위험한 야매를 했잖아. 그지?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갈게요. 지금 봐봐. 162페이지인데 토지용 집약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크기인데 집약적이라는 양의는 뭐예요? 개념은 집약도가 높을수록 자본의 투입비율이 높죠. 그걸 집약적이라고 하고 그럼 집약한계는 뭐와 뭐가 같은 거예요? 한계수익과 한계비용. 보고 있어요? 이윤극대화점이고 이걸 넘으면 손실은 오지 않지만 이윤이 감소하죠. 토지용의 하한선, 상한선. 밑에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조방적은 아까 제가 집약도가 낮은 거에 대한 그 조방적 토지이면서 조방한계라는 단어가 있죠. 조방한계 따라서 조총. 뭐하고 뭐가 만나는 거야? 총수익과 총비용. 거기 보시면 선생님 팁이라고 돼 있죠. 웨이터도 아니고 팁을 쫓아. 그러면 조방한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윤이 제로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상한선이 하한선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중간 쪽에 보시면은 입지잉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입지잉여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가져요. 용어. 입지잉여라는 건 뭐냐면 입지잉여는 자 보통 여고 앞에는 정문 앞에는 분식점이 많죠. 그럼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면 가 분식점이 있고 100m 떨어져 가지고 나 분식점이 있으면은 매출액이 같다 다르다? 얘가 위치가 좋죠. 그죠? 얘가 월 5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얼마를 더 벌었죠? 그게 입증이에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그렇습니까?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무슨 잉여한다? 입지잉여라 그래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만 열어도 장사가 잘 되는 걸 노른자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입증여를 100으로 봐요. 100%. 그럼 입증여가 100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가장 위치가 좋습니까? 좋아요. 근데 이걸 떨어지게 되면 입증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입증여가 아예 제로가 되는 게 있어요. 입증여가 제로가 되는 것을 따라서 한계 입지, 한계 입지라 그래요. 제로가 되는 것을. 그럼 한계 입지가 되다 보니까 입증여가 발생되려면 그 밑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 이상이 돼야겠죠. 그죠? 입증여 발생되는 거. 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주거용이 다르고 상업용이 다 다르죠? 갈게요. 입증여 보고 있어요? 그럼 동일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입증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산업의 종류나 입주에 따라 입지 주체에 따라서 입증여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계 입지는 아까 입증여 제로인 것을 한계 입지라고 했죠? 그다음에 지가구배 현상도 그냥 들어보세요. 이것도 그냥 용어 정리만 가져가신다고 보세요. 지가구배라는 자체가 이게 고바이 일본 말인데 자 지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그럼 도심과 외곽이 있으면은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에 대한 알론소께서 얘기하신 도시지는 원점을 향해서 아래로 볼록하시죠.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자, 그럼 보세요. 기울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가 밑변분의 높이를 봤을 때 이 서 있는 정도를 기울기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작아요, 기울기가 커요. 여기로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명동은 땅값이 비싸죠. 그럼 조금만 나가면 됩니까? 지가가 확 떨어집니까? 근데 농사 짓는 데는 그렇게 지가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을 무슨 구배다? 지가 구배요. 근데 소도시하고 대도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단핵하고 다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도시는 왜 단핵이라는 자체는 버제스하고 왜 호이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구조가 핵이 여러 개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떨어져요. 근데 다핵은 그냥입니까? 핵이 여러 개 있습니까? 그럼 중심 핵이 있고 명동의 땅값이 비싸다가 다시 또 강남감 올라가죠? 그러면 복잡하다는 거죠. 구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갈게요. 지가 구배 현상 있나요? 자, 이거는 전통적인 소도시의 경우는 집가 패턴이 도심에 가장 높고 도심에 떨어질수록 집가가 점점 낮아진다는 건데 외곽보다는
도심 중심지에서 단위 거리당 집가락이 작아요, 커요? 아까 좀만 더 가더라도 집가가 확 떨어진다 그랬죠. 음, 단액은 그냥입니까? 동심원 선형이죠. 거기 이제 소도시고, 좌측에 보시면은 현대 도시처럼 부도심이 있는 대도시 다핵심이라고 아시죠? 그럼 대도시는 집가 구조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직주분리와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용어 정리로 가는데 이 저자분이 이제 원인은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주분리의 결과만 넣으셔가지고 자 원인도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린 거는 일단 프린트 지금 요약집이 얇아요, 요약집이 두꺼워요. 이게 두꺼워요? 얇아요? 이걸 제가 더 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주분리와 접근을 또 제가 암기 노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결과만 있어요? 원인도 있어요. 원인도 있죠. 원인 결과를 다 집어넣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주분리라는 거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예요. 직장과 주거지. 왜 그러냐면은 도심이 그냥입니까? 땅값이 높습니까? 직가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먼저 갈게요. 거기 직주분리 있어요? 직주분리는 직장을 어디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하나도 안 넣어놓으셨어요. 그럼 원인을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그냥이야 땅값이 비싸서 나가. 환경이 악화되고 교통이 발달하니까 나가죠. 그럼 나간 애들이 그냥이야 다시 들어와. 들어오면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화 현상은 뭐냐면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밤만 되면 그냥이야 뻥 뚫려. 그럼 도심이 그냥이야 텅 비어 있어. 그러면 왜 그래? 나가서 잠만 자러 가죠? 그럼 그냥이야 침상 도시화가 돼. 침상 도시화가 된다는 거죠. 결과가. 지금 보고 있죠? 고동 비율이라는 자체는 대도시에서 오른쪽 도심의 업무 중심 지구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에 통근하는 비율을 고동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출퇴근 비율이 높습니까? 혼잡하죠. 맞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건 그냥요 직주 분리의 결과예요. 결과거든요. 원인을 하나도 안 해보셨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나갔던 애들이 그냥이야 다시 접근해. 접근한다는 것은 다시 그냥이야 들어와. 들어와서 도심 근처로 가는 거는 그냥이다 직주 접근이다. 접근. 보고 있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다시 회귀한다는 거야.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오죠. 뭐 때문에 들어와? 그거 안 나와 시험에. 그러면 이건 다시 회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입니까? 결과가 고충화됩니까? 고충화되죠. 들어오니까 건물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도심 건물이 고충화. 그 다음에 집약화되죠. 그 다음에 하춘화야 해춘화야.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회춘화는 이 회자가 다시 회자예요. 자, 봐봐. 요즘 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재건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입니까? 새 건물로 바뀝니까? 그럼 도심이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심 회춘화는 그냥이다 직주 접근의 결과다. 접근의 결과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원인이 아니라 결과는 다 화자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봤어요. 따라서 공동화, 도시화, 고충화, 회춘화. 그럼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인데 이게 직주 분리의 결과인지 직주 접근의 결과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공동화는 그냥이야 여기가 텅 비었어. 왜 그래 왜 그래 얘기해봐 왜 그래 나가서 그렇죠. 대화를 합시다. 그 다음에 침상도시화도 나가서 그렇죠. 그럼 요거는 그냥이야 요 빨간색은 직주 분리 찍어. 근데 접근은 그냥이야 들어와. 그럼 건물이 어떻게 돼? 고충화 되고 회충화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공동화 현상은 그냥이야 텅 비었어. 잠만은 자러 갔지? 그냥 침상도시가 생겼지? 그럼 이건 뭐의 결과야? 분리의 결과. 근데 건물이 고층화됐고 해춘화됐다는 건 뭐의 결과? 접근의 결과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이거. 자,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이 했어요. 도시 스프롤. 다음에 난개발.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난개발 생각하면 돼. 난개발. 도시 스프롤 지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럼 도심이 땅값이 비싸서 그래요. 지가가. 그냥야 외곽으로 가. 외곽으로 가죠. 맞아요? 근데 계획적이야? 굉장히 무계획적이야. 어. 여러분들 일산도 모델하우스 같은 게 많이 오픈하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는 그냥야 위치가 좋아야 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강남에 저쪽에 이제 양재동에 그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경쟁이래요. 굉장히 거기가 그렇게 모델하우스가 좋답니다. 그러면은 모델하우스는 그냥야 옆에 전철역도 있어. 어, 그냥야 공원도 있어. 쾌적하죠. 물 확 여니까 어머 우리 집 같아. 어머 이거 도장 찍어야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현장은 그냥야 봉고차 대절돼 있어. 대절돼 있죠. 그렇죠. 왜냐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분양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설회사를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나가는데 계획적이야, 무계획적이야. 가니까 산밖에 없지. 그럼 규칙적이야, 불규칙적. 불규칙적으로 뻗어나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냥이야, 이게 난개발이야. 그러면 도심에서 발생돼, 외곽에서 발생돼. 규칙, 불규칙, 질서, 무질서. 이렇게 이거 마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그린벨트로 묶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찍어줄게. 펜 들어보세요. 이제 현관펜 갖고 다니셔야 돼. 위에 보시면은 펜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의의 질서, 무질서, 규칙, 불규칙. 그럼 무하고 불이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계획, 무계획. 요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현관펜은 잘 칠하고 있어요? 그게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특징에 보시면은 1, 2번 묶어보세요. 특히 2번, 도심 중앙보다 그냥이야 외곽. 이게 가장 유력하고, 자, 그냥이야 도시 스프롤이야. 그럼 주상공해만 돼 공업지역도 발생해. 다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넘겨보세요. 자, 스프롤은요, 그냥요, 난개발이에요. 그럼 채용 상태야? 아니야. 그럼 지가 수준은 표준 쪽 이상 이하.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이하 동안 쳐야죠. 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침입적 토지용은 다 빼고 요것만 가져가세요. 우리가 상향여가, 하향여가 아세요? 그럼 테스트 해볼까? 긴장해. 자, 침입이라는 건 똑같은 게 침입이야? 다른 이질적이야? 일적, 일적. 그렇죠? 고가 있으면 저가 들어갈 수도 있지. 저가 있으면 고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들어가는 건 그냥이야 침입이야. 침입이고 바뀌는 것은 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계승이나 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저로 바뀌고 아예 얘가 고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이다 침입이다. 바뀌는 것은 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찾았습니까? 그럼 침입은 동질적이야 이질적인 요소야. 그럼 어떤 형태가 이질적인 수준인 것이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 좀 보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문제집 나오면 할 테니까 왜냐 안 나오는 걸 내가 힘 빠져서 하면 안 돼. 하지 마. 바뀌는 게 뭐라고? 계승이죠. 천이라고 들어보셨죠? 옮길천자. 그럼 다시 갈게. 동질적이야 이질적이야? 이질적이죠. 그럼 테스트. 저소층이 들어가서 저소층 되면은 무슨 여가? 하향여가, 하향여가 되고 고소층이 들어가서 고소층 바뀌면 상향여가 되겠죠. 힘들어. 자, 아시겠죠?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그럼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고? 침입, 바뀌는 것을 천이나 계승이라고 하죠. 다시 할게. 들어가는 건 뭐고? 그 개초로 바뀌는 거는 계승이죠. 들어갔죠? 알겠죠? 그럼 갈게요.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 바뀌는 거는. 그럼 한 번만 침입해 계속해. 따라서 계승. 그러면 바뀌는 게 계승이라는 거죠. 그죠? 하지 말 거랬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용 파트는 거의 좀 문제가 그렇고 개발이 있죠. 개발이 거의 요즘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은 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성과 건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이제 알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임지하고 농지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임지, 농지는 건축하기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러면 계량을 해야겠죠. 그죠? 택지 개발을. 그러면 조성에 대한 계량은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쉽게. 조성 계량. 밑에 조성 계량이 있어? 그냥 택지를 조성하는 작업 이렇게 해놔. 택지를 조성하는 작업. 왠지 그냥 부드럽잖아. 그지? 그냥야 땅을 판판하게 만들어.
그럼 땅이 판판하게 만드는 것은 건축이야, 조성이야? 토지 자체를 조성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냥이야 판판하게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택지화 시키죠. 이런 과정을 조성에 대한 계량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판판하게 만들었어 땅을. 그럼 그냥이야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야 돼. 올려야 되죠. 맞아요? 그럼 건물을 올리는 것을 건축에 대한 계량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 그럼 건축 계량에다가 적어. 건축 계량에다가 무식하게 그냥 요건 그냥이야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럼 건축물을 요거는 짓는 작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기해봐요. 그러면 요거는 건축이 먼저겠어요? 조성이 먼저겠어요?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 조성은 그냥이야 땅을 판판하게 만들어. 토지 자체. 건축은 그냥이야 건물을 올려.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인간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토지 개량이다. 이 개량은 이제 택지 개발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펜 들어보세요. 어디가 시험 문제냐면 오른쪽에 가시면 개념 플러스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자다 보니까 이 개발이라는 것이 의의가 그전에는 정의를 안 내려섰어요. 근데 지금 그냥입니까? 법이 만들어집니까? 부동산 개발업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시험 문제예요. 현관패 드세요. 부동산 개발은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요거가 나와요. 그럼 시공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나머지 거는 파란 색깔만 볼게요.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개발을 수행한다고 돼 있죠. 네,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것은 개발을 수행한 자고요. 이 공급이라는 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데 그 밑에는 좀 희박해요.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은 유형, 무형, 복합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시면은 복합 개념의 법 경기를 아시죠? 복합 개념. 따라서 법 경기. 그러면 기술적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저기 지금 다리를 만들고 댐을 만든대요. 그냥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이걸 유형적 개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그럼 유형적은 그냥이야 외형을 변화시켜. 토목이나 건축 사업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 쪽은 지목 변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목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이거는 유형이야 무형이야? 무형이라는 거죠. 그 무형은 용도지역지구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물리적 변화 이시 없이 토지 이용 상태만 바뀌는 게 무형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걸 합치면 그냥이야 복합이야. 복합.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왔어. 별표 치지 마시고 넘기세요. 그럼 넘기시면 어디다 별표 치냐? 개발의 주체 있어요? 이건 별표 쳐. 땡이야. 자, 정부가 하면 국가나 지자체 공사가 하면 그냥이야 공공이야. 몇 세타? 1세타라고 돼 있죠. 처음에는 개발을 정부가 했죠. 그죠? 민간이 하면 사적이죠. 몇 세타? 거기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고 단어 있어요? 형광펜. 그럼 토지 소유자 조합도 이것도 공공이다, 민간이다. 얘가 1세타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합치면 몇 세타? 그럼 3세타는 그냥입니까? 혼합한 겁니까? 혼합했죠. 요게 이제 우리가 민자유치로 잘 나와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 그래서 민자유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이든지 도로, 철도, 항만, 학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거예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BTO와 BTL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은 박스 있어요? 뭐 있어요? BTL과 BTO. 이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BTO와 BTL을 가장 잘 냅니다. 민간 자격증에서 잘 내요. 얘들이.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이 저자분께서 뭘 해놓으셨냐? BTL에 보시면은 색깔 있게 칠한 거 있죠? 그러면 그냥이야 BTL은 먼저 건설을 해. 빌드. 아니, 거기 건설하고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한대요? 이전 기부 체납한대죠? 트랜스퍼. 그래서 이전하고 기부 체납해서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요 세 번째 임대가 있습니까?
그 임대까지 나오면은 BTO예요, BTL이에요. BTL이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BTO는 기억해 보시면 한글로 찾아보세요. 뭐하고 뭐하고 뭐하죠? 준공하고 지금 어디 찾는지 몰라요? 색깔 있는 거 보면 돼요. 귀속하고 그다음 뭐예요? 운영하죠. 이 두 가지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제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자, 운영이라는 자체는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민간. 그래서 수익형인데, 자, 그럼 보세요.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는 그냥요, 톨게이트비를 받아요. 그러면 밑에 BTO 방식은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하죠. 투자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투자비 해소는 민간 사용자의 톨게이트비로서 투자비를 해소해요. 근데 그냥야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그러면 수요 예측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민간에 대한 사업자가 수요 위험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수요 위험 부담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톨게이트가 어떻게 수요가 예측될지를 실질적으로는 맞을까요? 안 맞을 수 있을까? 안 맞게 되면 위험한 게 수요 위험 부담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그냥야 사후에 보조해줘. 사후에 보조해줘서 어떻습니까?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같나? 근데 BTL 방식은 학교나 기숙사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못 받죠. 그럼 학교나 기숙사 같은 교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서관이라든지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야 정부한테 임대해 주는 거야. 지금 밑에 박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하면서 학교 지나가면서 야 너 통행료 내 그러지 않죠? 그러면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한다. 부과함으로써 수자비 해소가 어렵다. 어려워요. 그럼 그냥 해야 돼. 정부가 임대료를 줘야 돼. 그걸 가지고 투자비를 해소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민간에 대한 사업자의 수요 위험을 배제시킬 수 있죠. 그럼 사후에 사전에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보세요. 만약에 시험제가 준공하고 기속하고 운영 나오면 BTO 찍죠.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고속도로나 터널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야매로 다음에 버스, 택시 어딜 지나 그냥 돈을 받아. 그렇게 가시면 돼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거 나오면 이거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안 나오고 고속도로나 터널만 나오진 않겠죠. 고속도로 터널 지나면서 그냥입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럼 민간 위험 수요이 많이 크죠? 맞아요? 그럼 사후에 보장되는 건 BTL이니 BTO니 그럼 어디고 찍어? 어떻게 하셨어요? 버스하고 택시하고 어디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뭘 받아? 돈 받는 거죠. 이렇게 아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 비교해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그럼 아까 양가로 3번에 1번에 아까 BTL의 동그라미 니은번을 보세요. 그러면 BTL은 그냥입니까? 정부한테 임대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죠. 임대료 산정 지급함으로 민간은 사전에 목표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 보고 있어요? 디귿 이거는 터널이나 고속도로예요. 기숙사나 이거는 학교예요. 학교. 그럼 투자비 회수가 민간이 운영해서 투자비 회수가 어렵죠. 어,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타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의 방식 찾았나? 그러면 자 기억에 색깔 있는 것만 골라봐. 뭐하고 뭐하고 뭐한데. 준공하고 아이 답답하네. 색깔 있는 것만 불러보라고요. 준공 운영 신경이 내는 건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어로 불러봐요. 뭐예요? B, O, T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도 한글만 골라보세요. 임대 이전 찾았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력으로 찾아낼 수 있겠어? 대답은 잘해요. 자, 그러면 이건 영어로 바꿔보세요. B, L, T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는 아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디귿번 있어요? 디귿번에 색깔 있는 것만 골라보세요. 준공, 소유, 운영이 있죠? 준공, 소유, 운영인데 여기는 트랜스퍼가 없습니다. 그럼 기부채납이 안 하죠? 온이라는 게 소유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B, O, O가 되는 거죠. 찾을 수 있나요? 그걸 찾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뭐 우리가 학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요즘은 공인중개사가 거의 요약집으로 해요. 요약집 나올 것만 탁탁 찍어주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한문어 나왔어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의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 자, 얘랑 지금 중요한 게 고속도로나 터널 나왔다. 그럼 BTL 찍어, BT5 찍어. 어떻게 알았어? 야매도 좀 정확하게 해라. 버스하고 택시하고 어디 지나? 뭘 받아? 돈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럼 그냥이야 요 통행료로 자본을 회수해. 정말? 근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지? 그냥이야 위험해. 위험하다는 거죠. 사후에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방식이 가장 많이 내요, 얘들이,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BTL하고 BTO 방식이 가장 많이 낸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는 게 있죠. 요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별표 치시고, 자, 시험 문제는 워포드가 중요해요. 워포드. 워포드의 개발 과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가 있죠.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보통 히라가 이치로는 누가 얘기한 거야? 일본회가 얘기한 거죠. 이거는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냥 이거는 순서만 갈게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개자 동안을 치고, 개자 동안을 치고. 자, 우리가 먼저 개발하려면 그냥 이제 계획을 잡아야 돼. 사업 계획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냥이야 협의를 해. 협의는 토지 그 주인, 소유자와 매도에 대한 협의를 하겠죠. 그냥이야 인가를 받아. 인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시행하고 그냥이야 처분해. 땅 팔아서 건물 짓고 분양하죠. 그래서 계획의 개자 동을 치세요. 개자 동을 치시고 협의 협. 강사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개가 또 들어갔죠. 요거 인자 동을 치세요. 인자. 그 다음에 시행의 시, 처의 처. 따라서 개협 인시처. 요거 순서만 가져가세요. 그죠? 그럼 개가 뭐예요? 협, 인, 시, 처. 이거 한 줄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희박한데 그거만 가져가세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냐? 워퍼드의 개발 과정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지금 얘가 옛날에는 구상 단계로 나오는데 요즘은 아이디어로 아예 굳혀졌어요. 구상하는 게 아이디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전 실행 가능성 그냥이야 실행 가능성 전이야. 그럼 타당성이야 예비적 타당성이야.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실행 가능성이 타당성이라고 돼 있죠. 돈 빌려서 건설하고 팔아먹죠.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순서가 요즘 잘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그냥입니까? 아이디어입니까? 아이디어.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문제가 아이디어라고 나와요. 구상 단계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들어보세요. 개발을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요? 과정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그런가요?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입니다. 개발의 과정인데, 자, 구상 단계가 제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구상이라고 안 나오고 이제 아이디어로 굳혀서 나옵니다. 아이디어로.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 사업이 또 앞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실행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럽니까? 실행 가능성 전입니까? 그럼 실행 가능성 전이라는 것은 타당성이에요?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예비적 타당성이죠. 그러면 가장 키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좀 계략적으로 봐야 돼요? 계략적으로 봐야 되죠. 그런가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빨리 부지구입으로 가야 돼요. 부지구입을 늦게 되면 구상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부지를 구입한 다음에 그다음입니까? 타당성을 봐야 됩니까? 다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좀 갖고 가세요. 지금 어느 파트 하고 있죠? 개발 파트 하고 있죠. 지금 무슨 파트 하는지 알아요? 개발. 내가 개발을 하고 싶어. 그럼 그냥 아이디어를 짜고, 그죠? 내가 이제 건설회사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부지를 안 구입해야 돼? 구입해야 돼. 그럼 그 전에 막 재야 돼? 대충 해야 돼. 대충 하고 부지를 구입한 다음에는 타당성을 보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부지를 구입했어. 그럼 그냥이야 지어야 돼? 타당성을 봐야 돼.
타당성. 그러면 그냥이야 실행 가능성이야. 실행 가능성이죠. 예비적 타당성이야, 그냥 타당성이야. 타당성이죠. 그러면 계략적으로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가서 세밀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지 매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지. 부지는 그냥에 대해 좋은 자리를 잡아야 돼. 비쌀 때 쌀 때. 그 부지 구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가 만약 계획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 부지 구입 전에 막 세밀하게 간다면 그냥이야 부지를 놓쳐. 그렇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야, 전실행 가능성이야, 타당성이야, 예비적 타당성이야. 계략적으로 간다는 거죠. 맞아요. 구입한 다음에 져야 돼, 타당성을 봐야 돼. 예전에 제가 타당성이 없어갖고 그냥 우리는 거기를 자재창고로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타당성은 따라서 법경기, 그럼 법률 쪽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라든지 지역지구 규제라든지 분양가가 제일 중요하죠.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얘기는, 자, 요즘 50층짜리 건물도 짓죠. 그럼 50층짜리 아파트 졌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경제적이 제일 최고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돈 빌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팔아먹고요. 마케팅에다가 발표. 그럼 팔 준비를 그냥 해야 돼? 미리 해야 돼. 그러면 시장은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하거나 분양하거나 아니면 임대는 개발 후기 한다, 초기서부터 한다. 여기 키포인트가 돼요. 중반에서 한다, 안 되고 후기에도 안 돼요. 초기가 맞습니다. 이해 가셨나? 그래서 아예 시험 문제가 요즘은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이디어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그럼 첫 번째 뭘 찾으셔야 되죠?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이야 예비적 타당성이야. 예비적 타당성. 그 다음에 부지 구입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그냥이야 타당성. 타당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금융, 건설, 마케팅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오냐? 자, 야미로 갈게. 따라서 예. 이거 했었나? 역시 했었구나. 자, 따라서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내 쪽에 건마가 있거든요. 따라서 예. 무슨 못하는 불타는 무슨 요일에 건마와 함께. 아시겠죠, 그죠? 이거 꼭 나중에 아마 예전에 그 기본수의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아이디어가 먼저입니까? 아이디어가 먼저예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지금 168페이지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따라서 예. 아가 뭐야? 얘가 일타당성. 불타는 애 불이 타. 불타는만 알면 안 돼. 그죠? 불타. 타당성.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 아니야, 금요일이야. 금요일 날 나와야 돼. 누구랑? 건마가 아주 잘 노는 애가 있어, 내 친구 중에. 그죠? 그래서 걔랑 가면 아주 불타.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예. 무슨 타는? 불타는 무슨 요일에? 누구와 함께? 잘한다. 다 합격하겠다. 이해하셨죠? 그죠? 맞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은 그냥 그 굵은 글씨를 보시면은 계략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괄적, 계략적. 수익과 비용을 상회했을 때 그냥 계략적으로 간다 나왔었고, 그 다음에 타당성은 아까 제가 법경기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어느 게 제일 중요하죠? 경제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경제적.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이. 그 다음에 자, 2번 개발 사업에 충분한 수익성이 확보되는지를 말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 여기 있네. 2번에 있네. 없으면 안 되지. 법경기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오면 아니지. 예, 안 맞지. 그 다음에 4번도 펴보세요.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요구 수익률이 달라서 그래요. 뭐가 다르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대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채택되냐 안 되냐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마케팅은 제일 중요한 게 맨 밑에 개발 사업의 어느 단계? 여기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것만 잡으시면 거의 여기 커버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개발 위험. 부동산은 확실합니까? 개발은 불확실합니까? 위험이 따르죠. 시장 상황이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냥이야 법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럼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무슨 위험부터 해놓으셨나요? 지금 법률적 위험부터 해놨나요? 그 법률적 위험은 법은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러면 나한테 불리한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에 지정돼서 나 사업이 지연됐어. 그냥이야 법이 바뀌었어. 그게 법률적 위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따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토지이용 규제라는 게 나와요. 그럼 토지이용 규제나 지역지구제는 공법이죠. 그럼 이 지역지구제 따지는 거나 이 토지이용 규제는 사법을 보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을 보는 거예요. 공법이고 소유권은 그냥입니까? 사법입니까? 사법. 이게 바꿔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률적 위험을 안 줄여야 돼요.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용계획이 확정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확정된 토지 구입. 자,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갔나 볼게요.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169페이지 하고 있는 건 아세요? 거기 공법이 있어요. 토지이용 규제. 사법은 소유권이죠. 이걸 바꿔낼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별표.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거죠. 자,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확실해요? 시장은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에서 나타나는 거죠. 시장 조사로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 시장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 시장이 확실해서 그렇다, 불확실해서 그렇다. 그래서 시장성 용어나 흡수 분석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뒤에서 후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릴 게 지금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4번하고 5번.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마케팅 단계 기억하시죠? 개발 후기 합니까? 초기 합니까? 초기 해야 그걸 자기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매도자는 개발 후기 한다, 초기에 매도한다. 그럼 지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나중에 기본서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그래프가 세로축이 나오고 가로축이 나와서, 자, 이건 이제 매수자에 대한 시장 위험입니다.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입니다. 자, 그럼 초기서부터 후기라고 한다면, 자, 자기가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어느 단계에서 팔아야 돼요? 그럼 초기에 그냥입니까? 매수자 위험은 높습니까? 점점 낮아지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포기해야 돼. 그럼 얘는 위험이 높을수록 그냥이야 좀 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되죠. 그죠? 그럼 가격은 높게, 가격은 낮게 간다는 게 단점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가치는 어떻다? 처음엔 낮고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느 단계 가는 게 낫다? 초기 단계 낫다는 거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할 때 그냥인데 먼저 임차인을 선정해야 돼. 그럼 사전에 확보해야겠죠, 그죠? 사전에 이제 우리가 중요임차인 같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중요임차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게 낫죠. 지금 여러분들 4번 있어요. 사전에 누구를 확보해요? 임차인. 시장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5번의 제목은 매도자예요, 매수자예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매도자가 얘한테 위험을 전가시켰죠? 그러면 개발 초기에 매수자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큽니까? 그 다음에 가치는요? 작죠?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 그린 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 후기로 갈수록 매수자의 위험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고 개발 사업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론은 매도자는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어느 단계에서 한다? 초기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가격은 높게, 낮게. 단점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거고.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한 번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 시험 이제 2년 전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추가적이라고 적어보세요. 추가적. 그냥 위험해요, 추가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아까 건설 단계라는 게 있었죠. 건설을 보통 자기가 합니까? 남한테 맡깁니까? 맡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갑이 개발업자라면 도급이라고 한다면 수급인한테 맡겨요. 그러면 시공사나 이런 회사가 그냥입니까? 요, 그, 어떻습니까? 공사비를 달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냥이에요.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그러면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더 들어가요? 길수록. 길수록이죠.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약할수록 심할수록. 여기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나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변동 재해 장기적 공사 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추가적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럼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냥 해야 돼요. 이것도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시공사 건설회사한테 야, 너 최대 가격 보증 계약으로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 최소예요, 최대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다? 이 공사비라는 자체가 표준적으로 받는 공사비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남한테 맡겼더니 시장에서 한 100억 정도 하는 공사비예요. 근데 얘가 이 계약을 안 맺으면 그냥요 더 달라 그래. 더 달라고 할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이야 이걸 막아야 돼. 그러면 110억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죠.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그럼 그 이상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맞나요? 근데 얘네들이요, 예산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부실화가 나타납니까? 부실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가격도 높게 나타나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저자분도 센스가 있으세요. 1번만 색깔을 칠했죠.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치세요.